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7일 JTBC 아침 N을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열린 통일교 한학자 총재의 재판에서 전직 통일교 부회장이 2022년 대선에 대한 통일교의 내부 발언을 증언했습니다. 어머님이 Y로 하시면 좋겠다고 했다며 한 총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택했다는 내용입니다. 경찰은 오늘 구치소에 수감된 한학자 총재를 직접 만나 조사합니다. 3,370만 건이 넘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오늘 국회 과방위에서 청문회가 열립니다. 김범석 의장을 비롯한 핵심 증인들이 잇따라 불출석하면서 개인정보의 관리 책임을 제대로 따질 수 있겠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민주당이 위헌 논란이 있는 부분을 수정한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을 다음 주 본회의의 1호 안건으로 상정합니다. 1심이 아니라 2심부터 전담재판부에 맡기고 법원 내부위원회에서 판사를 추천하는 방식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강원 영동 지역엔 눈이나 비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서울과 경기, 충북 등이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으로 예상됩니다. 여야를 가릴 것 없이 번진 통일교의 로비 의혹에 경찰이 의혹의 정점으로 여겨지는 한학자 총재를 직접 구치소에서 조사합니다.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인 경찰은 전재수 전 장관이 통일교 측에 보낸 축전 등을 확보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경찰은 통일교 로비 의혹과 관련해 이틀째 압수수색을 이어갔습니다. 통일교 본산인 천정군과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국회 사무실과 자택, 서울구치소, 김건희 특검 사무실 등 10곳입니다. 이를 통해 경찰은 전 장관이 보낸 통일교 행사 축전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학자 총재에 대해선 뇌물공여 혐의 피의자로 추가 입건했습니다. 의혹의 정점으로 한 총재를 지목한 겁니다. 윤영호 전 본부장의 일탈일 뿐이라는 통일교 주장과 달리 경찰은 한 총재가 직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 총재 측이 재판 일정으로 거부한 접견 조사도 오늘 구치소에서 강행합니다. 경찰은 압수한 통일교 내부 보고자료 등을 바탕으로 한 총재에게 로비 의혹의 진위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어제 한 총재 재판에서도 정치권 로비가 이슈가 됐습니다. 증인으로 나온 이현영 전 통일교 부회장은 특검이 윤 전 본부장 발언이라며 어머님이 L이든 Y든 다 결정하고 어머님 결정이면 움직인다면서 다행인지 Y로 하시면 좋겠다고 했다고 한 사실이 맞냐고 묻자 그렇게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L은 이재명 대통령, Y는 윤석열 전 대통령, 어머님은 한학자 총재를 의미합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통일교가 어떻게 로비를 벌여왔는지 알 수 있는 내부 보고서를 입수했습니다. 정치, 경제, 언론 등의 6개 분야를 기둥이라고 불렀고 이 기둥을 통해 VIP를 세우자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청와대와 국회가 우리를 찾아오게 하라며 정치적인 영향력을 넓히려고 한 겁니다. 정혜성 기자입니다. 통일교 관련 단체 천주평화연합은 교단 로비 활동과 관련된 보고회를 엽니다. 대선을 1년 앞둔 2021년 4월입니다. 보고회 제목은 신통일한국 안착을 위한 신한국 지도자 특별 집회. 당시 의장은 한학자 총재의 며느리 문현아 씨였습니다. JTBC는 당시 발표 PPT 파일 전체를 입수했습니다. 천주평화연합은 2022년 2월까지 6개 기둥을 통한 VIP 의인 찾기 목표를 세웠다며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정치, 경제, 학술, 언론 등 6개 분야를 담당하는 통일교 단체를 통해 VIP를 섭외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VIP는 현역 국회의원 중심의 정치인. 보고된 활동 내역을 보면 국회의원 면담이 핵심 내용입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 2명과 국민의힘 의원 6명과 함께 찍은 인증 사진을 첨부했습니다. 2021년 4월 통일교 한 행사에서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축사하는 사진도 붙였습니다. 윤영호 전 본부장이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을 전달했다고 특검에 진술한 그 인물입니다. 보고회에서 전현직 국회의원 23명을 직접 만나 한학자 총재 자서전을 전달했다고 했습니다. 또 2020년 6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약 70명 VVIP와 간담회를 갖고 교육했다고도 했습니다.
이런 활동이 한학자 총재 지시라는 점도 강조됐습니다. 한 총재가 청와대와 국회의 지도자들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도록 만들라고 했다는 겁니다.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영향력을 극대화하려는 구체적 지시와 내용이 이 문건에 담겼습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다음 달 16일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방해 혐의에 대한 선고가 내려집니다. 윤 전 대통령의 6개 재판 중 첫 선고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사건 선고 때까지 선고를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계엄과는 별개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심가은 기자입니다. 지난 1월 공수처는 한남동 관저로 들어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영장이 불법이라며 경호처가 3중 저지선을 구축하고 가로막았기 때문입니다. 특검은 당시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 간부들에게 총을 보여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법원은 다음 달 16일 1심 선고를 내립니다. 공소 제기 후 6개월 안에 선고를 해야 한다는 특검법 규정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2026년 1월 16일에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속기한 만료를 이틀 남겨두고 윤 전 대통령이 기소된 4개 사건 가운데 첫 선고가 나오는 겁니다. 내란 우두머리 사건의 1심 선고는 오는 2월로 예상되는 상황.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재판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엄이 불법인지 여부는 좀 129 사건에서 다투어지고 있는데 이 판결을 이 사건에서 내린다면은 재판부는 그러나 계엄 선포 자체가 불법인지는 이 사건 쟁점과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른 재판부의 판단을 보고 따라가거나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자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나서 선고를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거 보면 전부 내란 재판 그 법정에서 나온 것들이고 이게 그대로 넘어간 경우가 없습니다. 대부분 무슨 대통령이 의원 끌어내라 했다 그거 다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고지한 대로 한 달 뒤 결론을 내리겠다고 했습니다. 오는 26일 결심 공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첫 구형이 나옵니다. JTBC 심가은입니다. 특검은 계엄이 선포된 후 김건희 씨가 다 망쳤다면서 윤 전 대통령과 싸웠다고 밝혔습니다. 저희 취재 결과 윤 전 대통령이 구속 취소로 풀려나 관저로 돌아온 직후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이때 김건희 씨를 겨냥한 특검법이 추진되던 때였습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지난 3월 법원이 구속 취소 결정을 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풀려났습니다. 체포된 지 52일 만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사건에서 무죄라도 받은 것처럼 웃으며 손을 흔들고 주먹을 쥐어 보이기도 했습니다. 소총 경호를 받으며 관저에 도착한 뒤엔 개선 장군이라도 된 듯 지지자들에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관저 안의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JTBC 취재 결과 김건희 씨를 보좌한 측근이 부부싸움을 목격한 건 윤 전 대통령이 구속 취소로 풀려난 직후였습니다. 김건희 씨 측근은 윤 전 대통령이 관저에 복귀한 이후 여사님이 대통령에게 내가 계획해 놓은 것이 얼마나 많은데 왜 계엄을 했냐며 화를 냈다고 특검에 진술했습니다. 특검은 김건희 씨가 다 망쳤다는 취지로 윤 전 대통령에게 분노를 표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김건희 씨가 언급했다는 계획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당시는 탄핵 심판의 최종 변론이 끝나고 헌재에 선고를 한 달가량 남겨둔 때였습니다.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사이에 김건희 씨를 겨냥한 명태균 특검법을 통과시켰고 주가 조작 사건 등에 대한 상설특검법도 추진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이 임박하면서 본인에 대한 수사 압박이 커지자 김건희 씨가 윤 전 대통령에게 화를 낸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뉴스, 화제가 될 뉴스를 골라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소셜픽입니다. 카카오톡이 어제부터 업데이트를 차례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역대 최악의 개편이란 혹평에 3개월 만에 친구 목록이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지난 9월 카카오톡은 마치 인스타그램처럼 첫 화면에 친구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볼 수 있도록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하지만 메신저 앱을 소셜미디어 앱으로 바꿔버렸다는 당혹감에
소비자들 사이에선 별점 1점 혹평이 쏟아졌습니다. 이번 카카오톡의 업데이트 내용을 보면요. 친구 탭에서 친구 목록을 바로 볼 수 있도록 기본 화면을 조정했다고 돼 있습니다. 첫 화면을 친구, 소식 탭으로 나눠서 기존의 친구 목록을 되살린 겁니다. 다만 피드 형태의 화면도 선택이 가능하도록 남겨뒀습니다. 운영체제 등에 따라 아직 업데이트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요. 순차적으로 업데이트는 진행될 걸로 보입니다. 올해 하반기 극장가 최대 기대작 아바타 불과 제가 오늘 개봉합니다. 5부작으로 감독이 구상한 시리즈의 허리가 되는 작품입니다. Your goddess has no dominion here. 아바타 시리즈 2009년과 2022년 모두 국내에서 1,000만이 넘는 관객을 동원했습니다. 제임스 카메론 감독은 이번 영화가 세계관을 한층 더 깊게 하는 새로운 이야기의 장이 될 거라고 소개했습니다. 아바타 시리즈 지금까지 영화 기술의 한계를 시험하고 극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경험을 선사해왔다는 평가를 받는데요. It's what I've got the best artists in the world. The stuff we put up on the screen is pretty stunning, pretty majestic. You know, a movie should be about the dynamics, the changes, the full range of human experience. 오늘 예매 관객 수만 벌써 59만 7천 명, 예매율은 76%에 달합니다. 최근 극장가엔 마찬가지로 디즈니의 작품인 주토피아2가 올해 최단 기간 500만 관객을 돌파하면서 흥행을 이어가는 중인데요. 국내 박스오피스 1위는 568만 관객의 귀멸의 칼날 무한성편. 이걸 넘어서고 디즈니 영화가 새 기록을 쓰게 될지 주목됩니다. 브라질 남부 지역에서 자유의 여신상 모형이 강풍에 넘어져 버렸습니다. 24m가 넘는 높이의 조형물인데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슬아슬하게 기울어진 자유의 여신상이 그대로 아래로 꼬꾸라졌습니다. 떨어져서 머리 부분과 팔 부분도 모두 이렇게 산산조각이 났는데요. 현지 시간 15일 브라질 남부에 폭풍이 불면서 시속 90km의 바람에 조형물이 쓰러진 겁니다. 이 모형만 24m, 받침대까지 포함하면 전체 높이는 30m가 넘습니다. 이 자유의 여신상 모형, 브라질의 아반이란 대형 몰 체인점의 상징인데요. 아반 측은 즉시 전문 인력을 투입해 잔해를 제거했고 안전을 위해 해당 지역을 즉시 통제했습니다. Nossas estátuas têm ART, Anotação de Responsabilidade Técnica. São projetadas por engenheiros e pensadas para suportar condições extremas. Ainda assim, a natureza às vezes testa os limites e faz parte do jogo. 브라질의 국립기상연구소 폭풍 때문에 시속 최대 100km의 강풍을 동반한 폭풍 경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3,370만) 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 사태를 두고 오늘 국회 과방위에서 청문회가 열립니다. 하지만 김범석 의장을 비롯한 핵심 증인들이 나오지 않으면서 관리 책임을 제대로 따지지 못하고 맹탕 청문회가 되진 않을지 우려됩니다. 이세영 기자입니다. 오늘 국회 과방위에서 열리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 청문회. 김범석 의장은 출석하지 않습니다. 현재 해외에 머물고 있고 170여 개국 사업을 총괄하는 글로벌 CEO라 일정이 많다는 게 이유입니다. 함께 증인으로 채택된 박대중 강한승 전 대표도 이미 사임했다며 불출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국회는 이번 청문회에서 개인정보 유출 경위와 최고 책임자의 관리 책임을 집중적으로 따질 계획이었습니다. 특히 퇴세한 직원의 접근 권한이 수개월간 유지된 점을 두고 개인의 일탈이 아닌 쿠팡의 내부 보안 관리 문제였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었습니다. 하지만 핵심 증인들이 모두 빠지면서 청문회가 실질적 책임 규명으로 이어질 수 있겠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회는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경위와 내부 관리 책임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출된 자료 역시 영업 기밀이나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상당수가 제외된 상태입니다. 국회는 청문회 이후에도 추가 증인 채택 여부와 후속 조사 방안을 검토하며 쿠팡을 향한 압박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준행랑친 3인에 대해서 고발 조치도 청문회에
진행 과정과 국정조사까지도 포함해서 오늘 청문회엔 김명규 쿠팡이츠 대표와 민병기 쿠팡 대외협력 총괄 부사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JTBC 이세현입니다. 위헌 논란이 불거져 왔던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을 민주당이 수정을 거쳐 다음 주 본회의에 상정합니다. 전담 재판부에 1심이 아니라 2심부터 맡기고 법원 내부에서 판사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김필준 기자입니다. 논란의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을 두고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관심이 많으셨던 외부 법률 자문을 구했던 내용 이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그중에서 최대 공약수를 정리해서 오늘 의총에 보고를 했고 JTBC 취재 결과 당이 자문을 구한 LKB 평산에서도 기존 법사위안에 부정적인 의견을 냈습니다. 위헌 시비를 피하려면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취지입니다. 민주당은 먼저 법 이름에서 윤석열이나 12.3 비상계엄이라는 말을 빼기로 했습니다. 특정인이나 특정 사건을 겨냥하게 된다면 위헌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법관 추천도 법원 내부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기존 안에는 법무부 장관이 법관 추천위에 포함됐는데 삼권 분립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여당 내부에서도 나왔습니다. 또 1심 재판이 다시 진행돼 판결이 늦어지는 걸 막기 위해 2심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를 여러 개 둬 무작위 배당 원칙이 최대한 지켜지도록 한다고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완성된 수정안을 이르면 21일에 열릴 본회의에 1호 법안으로 올릴 예정입니다. 하지만 아직 불씨는 남아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법원이 전담재판부 판사를 임명하는데 조희대 사법부를 믿을 수 있냐는 불만이 당원들 사이에 제기되고 있습니다. JTBC 김필준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실세로 꼽히는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이 백악관의 참모들은 물론 트럼프 대통령까지 신랄하게 비판한 인터뷰가 공개되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알코올 중독자 성격을 가졌다고 했고 벤스 부통령은 음모론자로 평가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알코올 중독자의 성격을 가졌고 벤스 부통령은 음모론자였다. 미 대중문화지 베니티 페어가 보도한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의 인터뷰 기사입니다. 와일스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실세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I'm so lucky to have a really good sort of dynamic with him. I'm older. I'm a female. I've been doing this a long time. 와일스는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정책 결정은 소수 핵심 참모 중심으로 빠르게 이뤄졌고 최종 결정권은 항상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16 의회 폭동 가담자 사면과 불법 이민자 추방 과정 등 논란이 된 사안들 모두 트럼프 대통령이 밀어붙였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광범위한 관세 정책은 내부 우려가 컸지만 결국 트럼프의 판단이 관철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충성파 중심의 독단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최측근의 폭로에 미 정치권은 출렁이고 있습니다. 와일스는 악의적인 기사라며 반박했고 트럼프 측 인사들은 트럼프 감싸기에 나섰습니다. Sometimes I am a conspiracy theorist, but I only believe in the conspiracy theories that are true. And by the way, Susie and I have joked in private and in public about that for a long time. The president is exactly in private who he is in public. 트럼프 대통령도 진화에 나섰습니다. 이날 뉴욕포스트 인터뷰에서 만약 내가 술을 마셨다면 알코올 중독자가 됐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와일스를 거듭 옹호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LG가의 장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부부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공개되지 않은 중요 정보를 이용해 부당 이득을 챙긴 만큼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구 대표 부부는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LG가의 장녀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는 미공개 정보로 주식을 거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구 대표가 남편인 윤 대표 회사가 A사에 500억 원을 투자받는다는 정보를 미리 듣고 약 6억 5천만 원 상당의 주식을 사들여 약 1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부 대표가 증권사에 전화를 걸어 특정 금액대까지 계속 사달라고 매수 주문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구 대표가 예전엔 전화로 주식 주문을 한 적이 없었던 만큼 확실한 정보가 있지 않으면 주가가 올라갈 것이라고 확신하기도 어려웠을 것이란 이유에서입니다. 검찰은 구 대표 부부가 서로 투자 정보를 공유한 정황이 있다며 전형적인 내부자 거래 사건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자본시장 공정성과 신뢰를 무너뜨린 만큼 범행의 중대성과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실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구 대표 부부는 최후 진술에서 미공개 정보를 전달한 적이 없고 주식을 산 이후에 투자가 결정됐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에 대한 엄벌을 강조해왔고 대법원도 관련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윤 대표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천만 원을, 구 대표에게는 징역 1년과 벌금 2천만 원, 추징금 1억 5천여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구 대표 부부에 대한 1심 선고는 내년 2월 10일 내려집니다. JTBC 김도훈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전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강원 영동 지역엔 눈이나 비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이 5도, 대구 6도,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7도, 대구 11도 등으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다소 높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서울과 경기, 충북 등이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으로 예상됩니다. JTBC 아침 NL 마칩니다. 내일도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